제임스 하든은 그 선수 자체로 전술이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강력한 1대1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은 하든의 아이솔레이션으로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휴스턴 공격의 대부분은 하든의 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하든은 빠르진 않지만 강약을 잘 조절하는 볼 핸들링과 돌파하는 힘, 그리고 스텝백으로 무장을 해서 그야말로 떨어지면 스텝백 3점, 붙으면 돌파를 하는 대표적인 선수죠. 휴스턴과의 경기는 하든이 시작이자 끝인지라 하든을 막기 위한 다양한 수비 방법들을 상대팀은 고안을 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그에 대응하는 다른 또 공격 방법들을 만들어내지요.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말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경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밀워키 벅스는 독특한 수비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하든을 앞에서 막는 게 아니라 하든의 왼쪽 옆에서 바짝 붙어서 수비수가 막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든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어서 하든의 스텝백 3점 슛을 막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앞 공간이 비기 때문에 돌파가 용이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센터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수비수는 따라가면서 뒤에서 블락을 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 전략은 하든의 스텝백 3점 슛은 막고 돌파를 허용하되 로페즈나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빠른 센터진으로 하여금 돌파는 이후에 막겠다라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하든은 자신이 돌파할 경우 수비수들이 골밑에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고 킥아웃 패스를 해서 그 슈터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밀워키는 뚝심 있게 하든이 공을 못 잡게 하거나 스텝백 3점 슛을 쏘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슈터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략을 계속 밀고 가는데요. 이런 수비가 지속되자 하든은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신경질적인 반응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되자 하든의 슛감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든이 슛을 많이 못 던지게 되자 PJ 터커 같은 다른 슈터들이 좀 더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슛률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고스란히 밀워키가 다 가져가서 결국 밀워키가 승리하는데요. 물론 이런 전략을 다른 팀들도 이후에 써먹습니다. 그렇지만 밀워키처럼 좋은 결과를 갖진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하든의 왼쪽에 붙어서 스텝백 3점 슛을 맞는 게 수비의 트렌드가 됐다면 올해는 어떤 게 트렌드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더블팀입니다. 하든이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두 명이 달라붙어서 하든의 슛과 돌파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하든에게 두 명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 오픈된 공간이 슛률이 낮은 선수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슛률 좋은 슈터가 오픈 찬스를 가질 수 있도록 메이드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하든이 나오면 더블팀을 강력하게 구사를 해서 근소하지만 계속 따라가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휴스턴은 휴스턴대로 하든에게 수비수가 두 명이 몰려있기 때문에 생겨난 빈 공간을 잘 노리면서 다양한 패스워크로 오픈 기회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경기가 지속이 됐는데요. 경기 내내 뒤지고 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결국 4쿼터 끝날 때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박빙의 승부는 결국 연장전을 가고 연장전 한 번으로도 모자라 두 번째 연장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하든이 감행을 하는데요. 이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더블팀으로 하든의 돌파를 막아냅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하든을 막을 때 더블팀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미 휴스턴이 그 더블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6일 날 토론토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토론토전에서 하든은 평균 이하의 득점인 23득점만 올립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슈터인 벤 맥클레모어가 28점을 득점을 하고요. PJ 터커가 18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든도 슛을 많이 던지지 못했지만 슛률이 63.6%로 거의 뭐 완벽한 슈팅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다른 선수들의 슛감이 좋으면 이 하든에 대한 더블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든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12월 1일 날 벌어진 애틀랜타 호크전에서 하든은 3쿼터까지 31분만 뛰고도 60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60점은 통산 4번째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슈터는 슛에 기복이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도 하죠. 물론 하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승패는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스턴을 상대하는 팀이 하든이나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든을 막는 다음 수비는 과연 무엇일지 그게 궁금해집니다.